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간 이슈픽이 지난주와 이번 주 올해 이슈픽으로 김 기자가 이제 뽑은 이슈픽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5년 올해 국회 뉴스 지난주 3대 뉴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어서 여대 야소 필리버스터 일상화, 또 예산안 5년만 법정 시한 준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었는데 올해 네 번째 이슈픽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네, 검찰청 폐지. 네, 빠밤. 네. 네, 빠밤. 네. 효과음 예. 좀 넣어봤는데요. 네. 지난 올해 정기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26일이었는데요. 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자 또 민주당이 최우선 추진했던 게 바로 이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이 선택적 수사나 또 영장 남발, 기소 편의주의 등을 해왔다고 이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요. 또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그런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이 법안이 지난 9월 말에 공포가 됐고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가 됐고 공포 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1948년 창설 이후에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네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늘 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뭐 낯선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그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검찰에 하던 수사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개정된 이 법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또 행안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됩니다. 검찰 공소청은 이제 기소를 하고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이제 보완 수사만 가능해집니다. 네. 당시 이제 결정이 됐던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5일에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상정이 됐는데요. 네. 이제 이 안건에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통과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의 이슈픽 다음 또 살펴볼까요? 네, 대한이 살았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올해 국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신앵커 이 키워드를 보면서 네.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계엄과 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뭐 살았다고 하면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산 건가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이 살았다 아마 8월 달에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네. 아마 기억들이 좀 생생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아직도 좀 기억이 머릿속에서 좀 생생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들도 국회에 정말 이날 많이 왔었고요. 네. 어떤 날이었냐면 광복 80주년 전야제가 지난 8월 14일 광복절 전날 국회 잔디마당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 행사의 명칭이 바로 올해의 키워드 제가 선정해봤던 이 대한이 살았다였습니다. 네. 행사의 주제가 대한이 살았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 의미를 보면 먼저 사무처에서 낸 자료를 보면요. 네. 외세의 폭력 앞에 맞서 수많은 민초들이 함께 싸워 되찾은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와 함께 또 여전히 대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재조명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도자료 그대로 제가 이제 읽어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대안이 살았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네, 불러주실 건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수 알리가 나왔네요. 네. 예. 당시 이제 행사 때 이제 알리가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1919년이 대한이 살았다라는 어떤 노래냐면요.
1919년 3.1운동 직후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에 갇혔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네. 서로를 위로하고 또 독립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좀 지나갔지만 조금 네. 전 화면에도 보셨는데 홀로그램. 네네. 당시 행사에서도 이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기억에 남는 건 국회의사당을 이제 무대로 한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드론과 김구 선생님의 또 김자신 장군을 비롯한 무명의 독립군을 표현한 드론쇼, 또 불꽃 축제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수 싸이의 공연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 보냐면 국회방송 유튜브를 찾아가 보시면 검색에 대안이 살았다를 치시면 당시 현장의 모습들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싸이가 반팔을 입고 있네요. 그때가 보니까 지금 여름, 그렇죠? 8월 14일. 네.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다음 주가 이제 새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네, 저 모습을 보니까 네. 여름이었는데 예. 오늘은 또 가장 추운 날이고 예. 달력을 보면 네. 올해가 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시간을 아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올해 이슈피 살펴보죠. 네, 정치. 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네요. 네, 지금 2025년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네. 국회 이슈, 올해 이슈를 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5대 뉴스를 선정해 봤고요. 마지막은 2026년의 소망을 좀 담아 봤습니다. 네, 정치를 좀 다양하게 규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기는 한데 마지막 주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 신앵커가 생각하는 정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사는 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이 정치라는 단어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잘하고 있는 정치가 아닐까 네. 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신앵커가 생각하는 정치. 저도 이제 정치의 본질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비슷합니다. 신앵커와 생각이 비슷한데 정치는 민생이 아닐까, 정치는 민생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국회는 여야가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원래 뉴스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되고 또 의결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됐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네. 그런데 올해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됐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또 갈등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라는 곳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는 곳이고 대화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국회이기 때문인데요. 제 바람이 있다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2026년 국회는 끝까지 여야가 대화하면서 갈등도 최소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정치라는 마지막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김 기자 참 마음이 따뜻한 기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키워드를 보면서 추워서 추운 날 좀 위로가 많이 되는 키워드. 올해 마지막 주간 이슈픽 살펴봤습니다. 정치가 이제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건데 내년 우리 국회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슈픽 5대 뉴스 그리고 26년의 바람까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내년 건강하게 다시 또 주간 이슈픽에서 뵙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